그럼 그걸 날 보고 알리다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 분들이, 그죠? 우리가 가을 준비를 하는 것은 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응? 뭐든지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저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제 수확을 지금 거둬들이는 거죠. 수확을 거둬들이고 나면 이제 거둬들인 수확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는 거둬들일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쓰면 내 인생에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수학을 걷는 것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걷은 거를 어떻게 쓰는가, 요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수학을 걷는 것이 오히려 나를 어려운 길로 자충하게 돼 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와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을입니다. 지금 수학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와 있는데 왜 우리가 수학을 지금 못 거둬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해놓은 거라. 수학을 거뒀을 때 이 거둔 걸 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지금 이게 다 이 가두기를 겪고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거둘라고, 뭔가 빨리 벌라고 거두려고 하는데 돈을 벌라고 달라들어요, 지금. 여기 무슨 뜻이냐. 무언가가 한참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아주 공부가 잘못돼 갖고 있는 이런 환경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달라들면 그 돈은 분명히 잘못 써갖고 너 인생을 망친다. 이거죠. 우리가 수학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돼. 수학이. 우리의 수학은 우리가 이때까지 지식을 갖추고 노력해가지고 우리를 갖추는 그 장본인들이 뭐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수학을 해야 되는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걸 정리를 해야 그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내려줄 거 아닌가. 돈을 벌어가 뭘 하게. 요렇게 물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 돈 벌어가 뭘 하게 이렇게 물으면, 그래 너는 지금 돈을 많이 벌라 그러는데 많이 벌어가 뭘 하게, 요렇게 물으면 뭐 노후에 그냥 먹고 놀지요 뭐. 돈을 이렇게 지금 주면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농약 안 준 상추도 좀 뜯어먹고 아주 얌생이 새끼인가. 근데 유기농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먹고 살다가 죽게. 큰일 나죠. 인류의 문물을 우리가 갖춘 이 지식인들은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문물을 끌어다가 지식을 갖춘 그런 지식인들의 이게 지금 준비가 된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부한 것들하고 우리는 조금 틀리게 했거든요. 인류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일으키는 이러한 논리와 모든 이 모순과 이는 전부 이는 뭐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빚어놓는 거를 우리가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상추 농약 안 친 거 뜯어 먹다가 죽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인류가 무슨 작업을 하기에 무엇을 생산했는가, 무엇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빚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식을 갖추게 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추게 했고 지금 오늘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 갖고 이런 걸 연습만 해봤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처음 다 연습을 시키고 그런 걸 흡수를 시키고 이런 걸 모순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게 한 것은
무언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돌아오니까 살랑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라고는 단풍이 언제 내려오는데 그거밖에 안 기다리는 게라. 단풍 내려오고 나면 저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잎새라 그러잖아요. 노래하면 잘 만들었던 거. 우리가 무언가 가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와요. 우리는 지금 동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을에는 겨울에 우리가 뭔가 올해 한 것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겨울에 뭔가 나 자신을 다시 만져보는,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을 채우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부를 하는 게 겨울의 동안고 공부입니다. 우리가 한 해 겨울에 동안고 공부 100일 동안 잘하고 나면 힘없던 사람도 내년에 힘이 솟고, 할 일이 없던 사람도 할 일이 생기고, 어떤 만물의 소생을 봄이 되면 전부 다 싹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겨울 한철만 우리가 바르게 내 자신을 만지고 공부하고 모지름을 채우면 봄이 되면 멋진 이런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거든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환경이 기다립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이 기다린다?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정법 시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동안국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의 모질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게 겨울이에요. 이 나무 한 그루도 겨울을 잘 나게 되면은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삽니다, 봄에.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계가 뚜렷한 겁니다. 1년 1년마다의 기회는 있다. 봄이 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천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사계가 뚜렷한 나라, 사주가 뚜렷한 민족, 인류의 최고 명당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민족.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가? 이는 근본적인 것을 알고 내가 모지됨을 갖췄고 해서 이제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 될 때가 왔으면 내가 모지라는 걸 가지고 빛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 뜸 한 뜸 지금 이 사람이 공부시키려면 그런 걸 시켜주는 거예요. 내 모순을 찾아라. 내 모순이 있어갖고는 내가 빛나게 살 수 없느냐. 내 모순은 어떻게 찾으면 나오느냐. 내 모질라는 점, 이거는 남 탓을 하고 있는 건 내가 모질라는 겁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내 모질함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 이것은 내가 모질라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는 것, 불평하는 것, 요런 것들이 내가 뭐를 불평하고 있는가? 가족들한테 내가 무슨 불평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평하지 않고 이런 것을 내가 다 이 흡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지인들하고 이는 뭔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게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부족한 면을 상대를 지금 탓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를 남을 탓하지 않으면 힘이 들어옵니다. 근데 남을 탓하면 힘이 꺾여요. 여기 근본입니다. 남의 탓을 하면 내 실력 부족으로 탓하기 때문에 니는 한 번 꺾인다 이 말이죠. 딱 한 번씩 꺾입니다. 이게. 남 탓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힘을 소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풀릴 때는 왜 이걸 내가 못 푸는가, 이게 왜 내가 답답하게 안 되는가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 사람을 탓해버린단 말이죠. 응? 항상 네 실력을 점검하러 오는 게 상대입니다. 내한테 실력을 점검하러 온다 이 말이죠. 응? 그게 상대인데 내가 이걸 못 풀고 그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힘이 또 떨어지죠. 여기 시험지예요. 우리한테 항상 들어오는 시험지. 어떤 여건이 왔을 때 이걸 바르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못 한 걸 갖고 남을 탓합니다. 내 잘못은 없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 저절로 네가 한다는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몇 번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축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기본적인 근본을 알아야 이제 하나부터 실타래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남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니 지금부터 나 자신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동안구 공부입니다. 석 달, 열흘, 100일만 잘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고 나면 공부가 다 안 됐을지라도 노력을 한 사람의 공답은 받는다. 이게 내년에 내한테 다가올 환경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제 정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가 가을이 올 때는 가을이 오면 대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을에 뭘 준비해요? 겨울을 준비하는 게 가을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물며 저 다람쥐도 겨울 준비를 하는 게 가을이에요. 가을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응? 동물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모른다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응? 가을은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게 가을입니다. 봄은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게 봄이에요. 사계가 뚜렷한데 봄, 가을은 옆으로 있거든요. 봄, 가을은 여름과 겨울은 위에 있단 말이죠. 아래 위로. 여기지 최고의 온도수와 최저의 온도수, 이 지구에 일어나는 게 사계가 뚜렷한 이 나라에 최고의 온도수와 최고의 낮은 온도수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따라서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따라서 내 인생을 꽃피울 수도 있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최고 온도를 갈 때는 그냥 올라가면 병 걸려요. 봄이라는 게 완충력이 있어 가지고 요때 내가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고 어려워졌다면 봄에 이걸 지금 챙겨가지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 여름이 뜨거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럼 겨울은 가을의 준비를 잘 함으로써 겨울을 바르게 난다. 겨울을 바르게 나면 이제 이 기운이 올라올 때 그 기운을 맞이할 수 있고 이 기운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놀러 다닌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놀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 합니다. 가을은 노는 계절이 아니고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어떤 걸 준비하냐? 가을 되면은 우리가 산에도 우리가 이제 가기도 하고 들에도 가기도 하고 단풍놀이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풍놀이 가는 게 아니고 단풍이 질 때 우리는 산사로 가보는 겁니다. 산천을 우리가 간다. 들에 곡식이 무르익으니 그 들판을 보니까 내 마음의 환경이 지금 정리가 된다. 이는 우리 기운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는 아주 좋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아주 좋은 이런 그 아주 색상을 볼 줄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연은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 공부예요, 이게.
어,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아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색깔이 안 보여요. 단순하게 몇 색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기운이 꽉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의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봄 되면 요새 그렇게 사진기를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오색 찬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운이 살아나는지. 네 몸 안에는 색깔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는 모든 색깔이 있단 말이죠. 색깔이 있는데 이런 색깔이 무엇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느냐? 우리는 동위원소로 가지고 인간 육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는 이 원소 에너지, 원소 에너지, 물질 원소 에너지들로 전부 다 함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 자연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이 동위원소로 전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색깔이거든요. 이 원소 이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20여 가지의 이런 이 원소들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이 조물을 해놓은 게 우리 육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색깔을 우리는 볼 줄 알 때 니는 다 컸다 이러는 거죠. 이게 맞게끔 지금 주파수가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색상. 기본 구성이거든, 그게. 그래서, 요는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뭐든 꽃을 본다든지, 이 환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색깔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를 느낀다. 이러니까, 가을 되면은, 이제 봄이 되면 꽃의 색깔이 있고, 가을 되면은 이제 낙엽의 색깔이 있고, 산의 색깔이 있고 나무의 색깔이 있고 뭐 생명의 색깔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색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가 된 것이 먹고 살라고 할 때가 지나야 우리가 자연의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것도 요새 이제 색상이 좋은 거를 자꾸 이렇게 찾는 이유가 우리가 다 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색상을 볼 줄 알아야 이제 자연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힘이 없고 힘든 사람들은 어떤 색을 입느냐? 시커멓고 우중충충한 색깔을 그냥 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죠. 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아직까지 뭔가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고 뭔가 재물을 탐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려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데 매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러면 색상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했고 문양복 벗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까만 것도 맑은 게 있고 탁한 게 있어요. 까만 거를 입지 말아요. 까만 것도 맑은 까만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색이라도 전부 다 맑은 게 있고 탁한 게 있는데 흰색을 입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맑은 게 아니고 흰 것도 탁한 게 있고 맑은 게 있어요. 붉은색도 맑은 게 있고 탁한 게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색상으로 내 주위를 지금 놓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 가도 가구를 봐도 그렇고 무슨 이게 불을 켜놔도 그렇고 무슨 환경들이 이게 내가 이게 좀 탁한 것들이 내 주위에 나일 때가 있는가? 이럴 때는 내가 답답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탁한 것들을 내 주위에 놓고 살고 있죠. 우리가 사찰에 많이 다녔죠. 과거에. 사찰에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옷 입고 다녔어요? 회색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회색이면 제수복이죠. 제수복이 회색입니다. 회색도 맑은 게 있고 탁한 게 있어요. 회색이 진짜로 우리가 이 인트리 이게 아주 뭔가 아주 젠틀리맨 요런 사람들은 아주 진짜 회색을 잘 소화하면 멋쟁이 중에 최고 멋쟁이가 회색입니다.
요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멋쟁이는 회색을 찾습니다. 그 맑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요런데 보통 우리 사찰에 다니는 건 먹물이라 그러잖아요. 먹물. 회색이라도 재색이라도 저 먹물이라고 하는. 그는 우리가 좀 탁하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어디 가서 절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절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거든요. 무릎 꿇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무릎 꿇고 절을 한다. 나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말을 안 해도 네 몸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언어입니다. 표현의 언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서 지금 막 자꾸 절하던 거 뭐 때문에 했는지 근본을 모른다면 인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었든 우리는 절을 했다. 무릎 꿇고 머리를 종아리고 이래 되면 잘못을 뉘우치라. 요 말입니다. 네가 답답하지 않으면 여기 왔겠느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네 잘못을 뉘우치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을 뉘우치려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될 까인가 봐. 이게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무릎 꿇고 절만 하는 거죠. 언제 동안? 30년. 인생 끝나죠. 지금 우리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 답답한 거예요. 네가 무릎 꿇고 절을 했다면 100일이면 이 원리를 찾았어야 돼. 3년이면 벗어났어야 돼. 두 번 다시 나는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 되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면서 두 번 다시 무릎 꿇을 일은 안 생기게 살아야 되는 요걸 아르켜서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르키지들 안 하고 처음에는 300 꿇었으면 그 다음엔 100, 800 꿇으라 그러고 여기 한 10년 가니까 3100 꿇으랍니다. 3000번 꿇으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겠느냐 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머리를 한번 숙이려면 말이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특이하게 남한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 이거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선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기를 싫어하느냐? 너는 천손이기 때문에. 너의 기운은 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위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걸 싫어합니다. 나는 그런 기운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뭔가를 잘못 알다 보니까 꿇으라 하니까 꿇고 더 꿇으라니 더 꿇고 기라 하니 기고 대단합니다. 이게 하늘의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천손이냐? 머슴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의 머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 너희들은 머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돈을 얼마 벌라고 지금 국제사회에 노동을 해갖고 물건을 만들어 대주고 돈을 좀 얻어 먹고 산다. 너희는 머슴이에요. 국제사회에 머슴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는 일이 이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요렇게 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저절로 이래 마련이 되고 우리는 이걸 더 깊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우리가 썰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이걸로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 당금질을 한단 말인가. 이런 뭔가를 연구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네.
이 지금 천선들의 기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응?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지식인이 아니. 지식인은 내 앞에 온 것을 탐구하고 내 앞에 온 것을 지금 흡수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나가는 것이 이게 지식인이다 이 말이죠. 응? 이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하나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설명을 할 테니까 선생님은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내가 작게 이야기를 할게. 작게. 응? 식당에 가서 나는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실패하고 어렵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그릇 씻는 일을 합니다. 그릇 씻는 일을 하는데 먹고 살라고 그릇을 씻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머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도도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는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너는 아주 식당에 그릇 씻는 머슴이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환경에 오니까 조금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 공부하라는구나. 그럼 그릇 씻는 일이 생겼는데 이 주어진 것을 내가 이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내한테 이 일을 주어지니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 그릇을 씻으면서 이 그릇을 씻는 나는 지금 무엇인가? 왜 이 그릇을 씻길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됐단 말인가? 자연이 무심한가? 우리 국민들이 무심한가? 내가 그릇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면 나를 둘러봐야 돼. 이걸 내 공부 삼아서 내가 이걸 접하면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보이고 만져지고 잡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릇을 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공부하고 이 안에 나의 주어진 공부가 있으면 다시 여기서 기운을 채워 들어갑니다. 그래 월급 받으려고 돈 벌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여기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내한테 이런 환경을 주었다면 여기서 공부하라 하는 겁니다. 너가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공부가 일어날 것이고 이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공부가 일어나서 너는 그릇 씻는 일이 공부가 끝나면 그릇을 씻게 절대 하지 않는다.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절대 서빙 안 시킵니다. 서빙을 하면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절대 서빙 안 시킵니다. 내가 어떤 직원이 되더라도 그 직원이 됐다면 그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것이지 그건 내 공부하라고 그 환경을 주는 것이지 먹고 살으라고 그 환경을 준 적이 없는 일.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이 단순해질 것이지만 이 환경으로 내 모지됨을 다시 공부하고 내 주위에 주어지는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나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한다면 너는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공부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겁니다. 내 모질한 기운을 다시 만져라. 그릇을 식구로 보낸 사람은 너는 단순하게 살았던 격취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은 것이지 너를 갖추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닥에 널짜놓고 다시 공부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냈더니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해가지고 이러고 원망을 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그릇 씻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요렇게 됐던 겁니다. 네? 네가 실력 없이 큰 걸 욕심을 내면 그 욕심내는 걸 가질지는 몰라도 이걸 가질 수 있는지 너를 자연이 달아본다. 그래서 사자가 오게 되고 네가 이걸 바르게 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이건 뺏기는 것이다. 물질은 말이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는 항상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금의 질량이 틀리고 쇠의 질량이 틀리고 모든 이 물질에는 이 원소에는 이 물질 원소들은 전부 다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량을 네가 이길 수 있는 너 자신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너 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우리는 나의 질량과 이는 물질의 질량을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고급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의 질량은 이거는 은하계에서 온 거예요. 은하계에서 이것이 수억만 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해가면서 이 물질의 이것을 계속 진화를 시키면서 아주 그 질량이 아주 밀도 있는 질량을 만들어 계속 운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이게 물질을 다 질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 이렇게 이 별들이 지금 일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어느 정도 다보다 이렇게 질량을 아주 고농축 질량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 기운들이 뭉쳐서 이는 오늘날의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지구 안에서 우리 육신을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이 여기에 다 왔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 생산이 되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 원소들이 여기에 육신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여기에 이제 환경이 됐으면 여기 와서 우리는 무엇을 발전을 시켜갖고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이 결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접하고 환경을 접하고 이런 걸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지금은 나 자신을 그렇게 갖추지 않으면 미래 삶은 우리한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량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약하면 이 질량이 약하면 이 아주 엄청난 이 질량을 가진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우리가 해결해내고 아주 즐겁게 살아나가는 이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지식으로 사회를 접근해갖고 내가 웃는 일이 만들어지고 즐거운 일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기분 좋은 일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대를 지금 맞이해야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즐거운 인생,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거죠.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고생을 한 겁니다.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질량을 누리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아주 질량이 우수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는 기분 좋은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좋은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즐거운 세상.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랬죠. 낙이 뭐예요? 무슨 낙입니까? 즐거운 낙이죠. 우리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님들부터 우리 이 인류가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희생 속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오늘날을 지금 맞이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절을 맞이하는 것이 70%의 전부 다 우리가 고생 고행 끝에 70%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고는 시대예요. 70% 질량이 높은 시대다 이 말이죠. 이때는 70% 안에까지는 웃다가 울다가 좋다가 말다가 하면 되는데 70% 위의 삶을 지금부터는 사는 겁니다. 응? 엄청난 질량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고질량이 필요한 겁니다. 고질량. 지식도 고질량의 지식 에너지가 필요하고, 응?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여기는 3대 7의 법칙으로 밑에 거보다는 앞으로는 위에 거, 앞으로 미래를 찾아 나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과학도 과거에 그 우리가 이렇게 만지던 거하고 미래 지금부터 만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는 요 안에서 우리 삶을 만지는 거 아니고 도를 하나 분석을 해도 우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구 밖에 우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몇백 년 지금 되는데 이 우주로 향해서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려고 지금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 먹고 사는데 지금 혼신을 다 하려고 그래. 아주 내 재물 챙기는데 늙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저걸 좀 모아놓으면 늙어서 가만 앉아갖고 상추 뜯어먹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엄청난 질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너는 즐겁게 사는 길이 없는데 우리는 돈을 좀 모아갖고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이걸 갖다 모아가지고 내가 나이가 이제 한 60대부터는 고생 안 하고 그냥 상추 뜯어먹다가 죽으려고 기다리는 아주 이런 상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동물 같은 존재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시대는 아주 즐거운 세상을 살아라 하는데 못 먹고 살아갖고 환장하는 생각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병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꿈을 갖고 살았고 이념을 찾았고 투쟁도 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데모도 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전부 다 타협을 봐버리고 이념을 놔버리느냐. 이념 없는 삶은 절대로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게 이념이에요. 질량이 있는 삶은 이념 속에서 꼽히는 겁니다. 이념을 놔버린 우리는 절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즐거운 인생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념도 어떤 이념? 홍익이념. 질량이 우수한 이념이라는 것이 이게 최고의 질량의 이념이 홍익이념. 홍익이념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홍익이념을 꼽히기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이 고뇌 속에서 이 민족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우리 진화 발전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후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후천 시대입니다. 후천 시대라는 것은 70%를 넘어갔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일생. 생의 마지막 부분을 산다. 이제부터는 윤회가 끝나고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요 중에서도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30%는 마지막 일생을 받아서 이 땅에 왔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 다시 윤회를 해서 육신을 가지고 다시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행위가 끝나는 마지막 일생.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책 읽다가 죽는 그는 소승시대가 아니고 소승불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생을 위해서 오늘 또 책 한 권을 내가 읽고 간다. 다음 생이 올 때 더 나은 이 삶을 살라고. 이거는 70% 밑으로 이렇게 운행할 때 이게 윤회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리 급한가? 윤회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급하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일생을 마지막으로 아주 빛나게 살고 가야만 네 영혼이 맑아져서 천상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 다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못 온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만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육신하고 분리될 때 맑아진다는 거죠. 이래서 가벼워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일생. 이제 한 해 한 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선생님, 지금부터 언제 이제 그렇게 아주 빛나게 살고 나는 영혼이 맑아지겠습니까? 하루라도 남아 있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깨쳐서 하루에 내 맑게 하는 것은 네가 육신을 벗을 때 그렇게 가벼워지니라. 이거는 언제 맑아지고 하루를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너는 지금 하루라도 바른 인생을 삶으로써 너 기운이 탁한 기운이 걷어지니라.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이게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념이 없는 자, 고질량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념을 갖추어야 돼요. 그 이념을 우리가 그 이념에 기운이 모자라면 지금부터 배우고 갖추어야 된다. 힘이 없으면 이념도 내가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지식 에너지. 지식치고도 어떤 지식에? 고질량의 특수 에너지 지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를 하면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게 가슴에 와닿거든.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 너는 스스로 그 기운이 찬다. 내 기운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한다. 응? 신들이 나를 보고 좋아한다. 대자연의 만물이 나를 향해서 지금 고개를 돌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떠난 사람도 돌아온다. 나의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면 어떤 물질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사람도 움직인다. 나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 질량이 약해지면 내 앞에 와 있던 사람도 돌아가고 어떤 물질도 내가 제어할 수 없어. 그 물질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가 상하기도 하고 어려워진다. 내 자신의 에너지 질량을 지금 채워야 된다. 이것은 지식밖에 없는 겁니다. 응? 지식이라 하니까 우리는 지식이 왜 자꾸 에너지라고 스승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참 이거 처음 듣는 소리죠. 어? 지식의 질량은 왜 우리가 잘 모르느냐 하면 물질은 달 수가 있고 보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지만 지식은 보이지도 안 하고 잡힐 수도 없고 달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무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비물질 에너지가 지식 에너지입니다. 이 자연의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잡아가야 앞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게 물질 에너지고 어떤 게 비물질 에너지냐. 요걸 조금 잡아야 돼요. 이 대자연에는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천지인이라. 이 3기가 존재하는 게 이 대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천기는 비물질 에너지, 지기는 물질 에너지, 인기는 비물질 에너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천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느님을 천기라 하고, 천지신명님 중에 천신을 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물질 에너지. 그 다음 인기, 원소인 인기, 요게 비물질 에너지.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이 육천육혈로 들어와서 이 육신 안에 지금 있는 우리, 나 자신, 나 자신,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 육신하고 자신이 틀려요. 육신은 물질 에너지, 내 자신은 비물질 에너지.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원리를 이제는 바르게 잡아나가야 돼. 말은 있어서 돼 이거를 자기 논리대로 풀어갖고 지금 해놓으니까 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는 동급이라는 것은 하느님도 비물질 에너지, 나도 비물질 에너지. 근데 나는 누구를 이야기한? 나 자신. 내가 이 육신 에너지하고 분리될 때, 육신 에너지는 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지만, 땅으로 돌아가지만, 나 자신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의 스스로, 자연의 소속이죠. 이 비물질 자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하고는 동급이. 나는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은 나를 닮았고. 비물질 에너지라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있다. 요런 것은 자기 논리로 지계산이고, 이걸 이제는 바르게 풀어갈 줄 알아야 돼. 대자연은 나와 같고 나는 대자연이니라. 지금 인간 탈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연장으로 필요해서 지금 잠깐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 자신의 발전하면서 생산되는 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고 우리 선조님들이고 인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대 한 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있는 모든 이 그 환경들이 전부 다 한 해 한 해 살면서 빚어놓은 이 에너지가 지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화했다. 지식이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희생 속에서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문명이 일어나고 문명을 또 재점검해야 하고 이러면서 계속 지식이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인 지식은 나 자신의 영혼을 밝힌다. 나 자신, 육신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을 밝힌다. 내 본, 정신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내 정신을 살리는 것은 지식 에너지라.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지식 에너지를 우리가 바르게 갖추면 모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힘이 약한 자 절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 앞으로 이게 정법 시대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세상을 만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나라의 지식인을 이만큼 많이 배출해놨는가? 이 국민들이 엄청난 이 희생 속에서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왜 지식인을 이 나라에 이만큼 많이 생산을 해놨는가? 앞으로 시대는 지식인들이 이 세상을 만짐에 빛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빛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식인들이 나서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로 지식이 약한 자들은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의 힘을 키우고 지식인이 지식을 갖췄도록 뒷바라지한 것이다. 오늘날 이 사회에 지식인이 뭘 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희생을 하고 우리를 키웠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백성들의 희생을 먹고 우리가 자란 게 이해가 되고 맞아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와서 백성들 고역을 빨아먹고 상추 뜯어먹다가 뒤지겠다. 철퇴를 맞을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 속에서 우리를 키우고 이 나라의 힘을 갖춰놓은 것을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 힘으로 이 나라를 밝혀주고 조상의 얼을 빛내주고 이 민족의 한을 풀어달라. 이 나라를 빛내서 동방의 등불이 되어달라. 지식인들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이 붙어 불을 피울 때 동방의 등불이 일어난다. 이것이 인류를 밝히는 인류 공룡이 이발지할 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지 못하고 불을 못 붙이면 지식인에게 이는 용광로 같은 이 불을 붙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두 번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누구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지식인들이 아주 즐거운 세상을 맞이해야 이 나라가 편안합니다. 지금 지식인들이 편안합니까? 우리 물어봅시다. 편안해요? 교수님도 있고 다 있네, 이게. 편안하냐? 큰일 납니다. 지식인이 울면 이 나라 망해. 지식인들은 이 나라의 대표들이에요. 엄청난 질량을 지금 갖추어가지고 나를 불을 피우지 못하면, 불을 밝히지 못하면 안으로 타 죽어서 네 목을 네가 졸라 죽고 싶어지는 거야. 지식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이 무거워서 너는 견디지 못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질량. 응? 유무분리가 돼가 있지만 분명히 에너지 질량이 있고 물질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지식입니다. 하늘이 있고 내가 있다. 천신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항상 같이 하니 우리는 믿을 곳이 어딘가? 자연입니다. 자연이 믿을 곳이지 물질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잘 운용하는 것이지. 인자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신앙의 종교에 무릎 꿇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신앙을 극복하고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걸 정리를 해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가게끔 이끌어가는가? 매달리고 무릎 꿇고 빌고 기복을 하며 살게 할 것인가? 빌고 매달리다가 죽게 할 것인가? 자연은 무엇이며 신은 무엇이니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해서 이끌어야 되는 이는 홍익인간의 공부는 하지 않고 위증자들이 여기에 무릎 꿇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빌어야 된다, 그렇게만 하다가 우리가 죽어버리면
지식은 갖출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안 갖춰도 무릎 꿇는 정도야 3일만 아리키면 알 거 아닌가. 100일도 안 돼. 근데 백성을 희생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이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혹자가 이렇게 해서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성관계도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고 무릎 꿇고 너희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찬양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천당 간다. 이걸 갖다 믿는다라고 하면 참 암울한 세상이죠. 이거는 무식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게 꿈에 젖어가지고 이게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처한테 절하면 부처가 도와준다. 그 부처한테 절을 하면 부처가 도와줘. 저 부처가 요새는 돌빼이한테 지금 붙었다며. 그래, 돌빼이한테 절하면 된다며. 그걸 믿고 따른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이 또 중간중간에 답을 여주더만. 부처상은 방편이요. 저 돌빼이는 방편으로 두었느니라. 아래끼 줘도 모르는 지식인들이 있는가 이게. 사람이 약할 때는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방편으로 썼다면 이제는 이만큼 힘을 가진 우리는 이 방편을 놓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않는가? 목매한 중생, 목매한 사람들이 우리를 의지하게끔 우리가 그거 대신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야. 이게 대승불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미륵불이여 미래의 부처님들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지상에 와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부 다 이는 너희들의 논리와 너희들의 사상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다 쓸어안고 전부 다 흡수하는 지식을 갖추었다면 이걸 분석을 해서 잘못된 거는 잡아주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이런 홍익 인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운행됨에 울면서 희생하고 오늘날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이 벌레처럼 기고 매달리고 이렇게 살게끔 계속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란 말인가? 조상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땅에 기기도 했고 매달리기도 했고 나무에도 매달리고 풀에도 매달리고 태양에도 매달리고 달에도 매달리고 달이 신이든가 저 태양이 신이든가 홍익 인간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암울하면 인류는 아무도 깨울 자가 없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고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 자신들을 한 번씩 두드려 봐야 하고 너가 사회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사회를 위해서 욕을 하는 거? 내 옆에 인연을 준 사람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했기에 그 사람을 탓하는 거? 내가 행기 없게 잘못된 게 보이면 스스로 울어야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질량이 없기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 마음을 쓸어 안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탓하고 욕하고 내 앞에 보이는 것에 탓하고 욕하면 너는 실력이 없는 자
그런 걸 해결할 수 없어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게 보인다면 내 할 일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할 일을 하려고 들지를 안 하고 그걸 탓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너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부터 너를 더 갖추어.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이 가르쳐줄 것이니까 우리 국민의 정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아주 새로운 이 지식을 내가 넣어줄 것이니까 그래서 힘을 갖추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되살려야 되고 그래서 동방의 등불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게 후천시대의 우리의 삶입니다. 동방의 등불, 등불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 홍익시대가 열렸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잠에서 깨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부터 연구할 때다. 이제부터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는 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내 안위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철퇴를 맞을 것이야. 알곡과 쭉대기를 고르기 시작을 한다. 너한테 물을 것이다. 누군가가 너한테 물을 것이다. 그때 대답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이야. 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해도 돼. 말만 떨어뜨려. 그날부터 네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누구든지 너한테 지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백성도 내한테 지원하지 않는다. 엄청난 세상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맞이할 것이야.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백성을 아끼지 못하는 자는 너가 뭐가 이 백성들의 함성도 네가 경험을 할 것이야. 백성의 아픔도 네가 경험을 할 것이고 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백성인들이 희생한 이런 아픔을 너가 경험을 할 것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춘 자라면 백성의 아픔을 가지고 나를 키워냈다라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아야 될 것이야. 백성은 하늘이요. 하늘이 백성을 고생을 시키고 희생을 시켰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한 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왔어. 동방의 들불이 우리는 밝혀지지 않으면 인류의 이 불이 꺼지는 중간이야.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됐다 해도 근본의 진리가 나오지 않고 질서를 잡지 못하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방향을 틀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나 도미노 현상으로 전부 다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 지구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를 다시 빛나게 살리느냐 지구가 멸망하느냐는 동방의 등불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얼을 빛내야 하며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키워서 안으로는 자조 독립을 이루게 해야 하고 그 힘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우리는 코를 이길 때 이걸 주입을 지키면서 몽둥이로 때리면서
뼛속 깊이 잡아연 적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무슨 혼을 심은 것인지, 오늘날 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되짚어보고 연구하고 이걸 다시 만져볼 때다. 이것이 홍익정신이요, 이것이 이 민족의 혼을 살리는 길이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일으킬 때다.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미친놈이 떠든다고 말을 해도 돼. 너부터 철퇴가 날아갈 테니까. 나는 국민의 소리를 하고 하늘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 말 안에는 엄청난 힘도 줄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고 사는 자는 지금부터 힘을 얻을 것이고, 이것을 미친 소리로 듣는 자는 자연의 힘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 나라를 소중히 가꾸어라. 인류를 향해서 너의 불을 밝혀라. 이것이 홍익정신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공부는 뭐냐면 본문을 잘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본문을 잘 듣는 게 공부다. 잘 듣습니다. 그래, 어떻게 듣습니까? 하니까, 저녁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하루 종일도 들어요. 그래. 이건 듣는 거지, 잘 듣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선생님이 비메이커로 나와가지고 진리를 쏟아내니까 지금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이 듣는 게 어떻게 듣냐면, 길 지나가다가 듣고, 재밌게도 듣고,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찰에 가갖고 스님이 이렇게 법문한다 하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체리가 들어야 됩니다. 꼿꼿하게 자세도 안 변하고 그 말씀을 듣느라고 전부 다 이렇게가 아주 자세와 마음이 요래가 있어요. 이 진리가 그 본문보다 못한 것이냐,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질량이 그러한 본문보다 이 질량이 못한 건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허접한 것도 그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질량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야 될까? 요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들어도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진심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고 질량 있는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 본문은 엄청나게 소중해집니다. 내로서는,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이 법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지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일에 김수환, 추기경처럼 그런 지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법문을 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조계종 청무원장이 이러한 법문을 지금 우리가 이해되게 해줬다. 이거는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달랄라마도 요 와서 무릎 꿇고 들어요. 요렇게 하면. 근데 그러지가 나왔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본문축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게 듣는 거로 끝나는 거죠. 이래 되면 내가 재밌게 들었다면 재밌게 듣는 만큼 들어갈 것이고, 기쁘게 들으면 기쁘게 들어올 것이고, 법은 그렇게 통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법은 말이죠. 3단계로 운영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여 그냥 듣고 있으면 이게 그 껍질에 딱 이렇게 포진이 돼요. 법이. 이 자연에는 항상 3단계로 들어가게 돼가 있거든요.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을 생산을 해도 3단계로 그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3단계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끝에 다 있느냐, 중간에 들어갔느냐, 속에 들어갔느냐,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끝에서 처음 더 포진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게 포진이 되고 나면 이것이 옳은 거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여니까 속으로 들어간다. 통하죠. 이 스승님한테 공부하는 것은 법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전부 다 내 기운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100일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100일 동안 무엇을 하는 게 노력이냐, 법문을 잘 들으면서 한 불에 듣던 것이 100일 동안 내가 진짜로 바르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100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법을 갖고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던 것이 진심으로 내가 이걸 딱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100일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100일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때 100일 동안 들은 거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걸 듣던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변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이 공부의 진가를 알고 내가 3년간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리라. 이거는 결심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3년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눈에 띄죠. 스승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럼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네 기운이 보여.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 지금 너를 안 만져줄 수도 있어요. 하나, 벌써 기운은 다스립니다. 네가 미국에 있어도, 내 앞에 안 나타나도, 내 앞에 잘 빌라고 안 해도 다 다스려준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스립니다. 스승님한테 뭐를 과일을 올리고 존경스럽다고 인사를 잘하고 이런다고 잘 봐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이 법문을 듣고 진짜 아끼고 사랑하며 공부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아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주파수도 안 던져. 잘 빌라고 오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돌아서면 욕을 안 하죠. 잘 빌라고 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팽개나도 내를 욕 안 할 사람이니까 지금 잘해주는 끝으로 잘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요래 잡아다 옮겨서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가 하고 이끌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여기 공부예요. 우리 3년 공부하니까 선생님이 뭐 어떻게 시킬란가. 공부도 내가 찾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하늘이 스스로 움직여주고 다스려주고 다 보살펴주고 하는, 공부하는 자는 하늘이 보살피게 돼 있습니다. 스님한테 안 잘 비도 돼. 스스로 잘 보니까. 이해됩니까? 네. 우리 이 강의를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양으로 차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못 들어와요, 내한테는. 귀로는 들리는데, 이게 안으로 못 차고 들어오죠. 우리가, 모든 사회 환경은 말이죠. 우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생명의 운행법이라는 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에요. 지구의 이 운행의 법칙도, 지구의 에너지도 한 겹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두 겹까지 들어오는 게 있고, 세 겹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 강의를 꾸준히 듣다 보면 이게 양으로 차요. 의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못 들어와요, 내한테는. 귀로는 들리는데 이게 안으로 못 차고 들어오죠. 우리가 모든 사회 환경은 말이죠. 우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생명의 운행법이라는 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에요. 지구의 이 운행의 법칙도, 지구의 에너지도 한 겹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두 겹까지 들어오는 게 있고, 세 겹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틀리면 지구, 에너지 질이 다 틀린단 말이죠. 우리한테, 인간한테 지식이 들어오는 것도 한 겹 있고, 두 겹 있고, 안에 세 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듣는 거는 한 겹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겹. 이 껍데기에 있는 거죠. 요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뭔가 느끼죠. 느끼는데 이것을 꾸준히 듣다 보니, 이거 받아들이면 두 겹으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이때는 엄청나게 내가 희열을 느낍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꾸준히 내가 받아들이면 3년을 의심 없이 딱 받아들이죠. 이 속으로 들어와요. 이건 내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안에까지 들어와야 내공에 이 물리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들어올 때는 물리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느낌은 와도. 그래서 안에 세 번째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스스로 융합이 일어나요. 지구가 왜 이 살아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느냐면요. 이 물질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 안에 철부터 해서 안에 이게 용광로가 돼갖고 있는 마그마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 주기 때문에 계속 이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이래갖고 이제 지구의 모든 이 생명이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안에서 지금 자꾸 풍겨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풍겨주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구 밖으로는 뭐를 싸고 안에는 뭐를 하고 이게 열은 어떻게 발생시켜 가지고 이게 운행이 되게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은 겁니다. 이 자연은 말이죠. 하나로 움직인단 말이죠. 두 가지로 절대 안 움직이니 끈일은 하나야. 법은 한 법이지 두 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별의 운행법이나 이 해의 운행법이나 우리 인간이 사는 운행법이나 이 지구가 운행을 하는 거나 이건 한 가지 법칙이지 두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는 거거든요.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안에 뭐 있어요? 태양계도 우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은하계 자체가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쪼맨 한 놈이에요. 우리 은하 이것이 이 별들이 수억 개가 있지만 이 질량들이 우리 이제 태양계는 아주 작아요. 질량이 다 합쳐도. 근데 이것도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 안에 있는 거야.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데 우리 은하도 질량이 팽창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태양계도 팽창하고 지구도 팽창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사는 우리도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끊이는이나 이거는 두 가지 법칙이 없어. 우주가 팽창하면 우리도 팽창하는 거예요. 우리가 팽창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이게 질량이 업그레이드 되는 팽창, 진화 발전 팽창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도 진화 발전한다 이 말이. 우주가 팽창되는 만큼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팽창은 우리가 진화 발전과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영역을 크게 가진다 이 말이죠. 팽창이라는 건 우리 생각의 영역이 크게 가지지는 거예요. 팽창이. 인간이 팽창하는 것은 내가 생각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질량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여기 팽창이에요. 인간 팽창은 내 영혼이 팽창한다. 그럼 공간이 넓겠습니다.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거는 자기 질량들이 아주 그 밀도가 생기니까 공간력을 팽창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공간력을 팽창시키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공간력을 팽창을 시키는 만큼 이게 팽창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을 해도 우리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진화하면 할수록 내 영역이 커진다. 그래서 내가 물리가 일어나서 아주 이게 기회가 터지면 인류가 내 무대가 돼요. 영역이 커진다 이 말이죠. 보는 시야가 넓고 커져버리는 게 이게 팽창하는 겁니다. 더욱 크게 질량이 터지면 대자연을 내 공간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팽창 이론이에요. 팽창되니까 지금 물질 팽창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비물질도 스스로 팽창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팽창이 이루어질 때 나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내 영역이 우주 공간으로 이게 나갈 때 이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키 여기를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활동할 뿐이지 영역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숨 하나도 아무 이런 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인간 육신 탈을 쓰고 여기서 일을 해도 우주 공간에 있고 이 탈을 벗고 가도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큰 대자연에 있음에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이 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대우주를 품어버리면 한낱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이 지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내가 가서 내가 할 일이 있고 잠깐 와서 여기서 할 일을 지금 할 뿐이고 이유 있어 왔으니까 이거죠. 도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차츰차츰 인자는 진짜로 이게 모습을 우리가 알기 시작을 해야지. 이거는 알면 돼요. 내가 처음부터 경험을 하려고 들지 말고 바르게 아는 게 제일 우선순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전보다 내공을 가진 홍익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 자연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도록 전보다 이게 이해를 시켜내면 우리의 영역은 팽창됩니다. 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요게 일시무실 석상목하여도 무진본이니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골격입니다. 점에 머물지 말라. 있음에 없는 것이니 있으되 쓰지만 그 안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무진본이다. 분별도 낮지만 분별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이지 다 없는 것이다. 일시무실이다.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됐을 때 이 공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응?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 상대가 있어서 연구도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쏟아내도 이걸 우리가 같이 만져서 제품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빛을 만드는 것은 우리 홍익 인간들이 어깨를 맞들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전부 다 고생했죠. 전부 다 노력하고 찾고 헤매고 안 했나요? 이제 진리만 나오면 다 우리는 살판이 나는데 이제 진리가 쏟아지 나오는데 저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내한테 두드려서 캐내면 됩니다. 건강석이야. 캐내면 되는 게라. 진리는 건강석이에요. 이걸 캐내갖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갖고 이거는 빛이 엄청난 겁니다. 내한테 캐내야 돼. 일단 그래야 자익이 되는 게야. 누군가가 캐내줘야지 우리가 쓰지. 건강석 가만 놔두면 그게 빛이 나나요? 캐내서 써야지 빛나지. 인자 시작입니다. 다 놓으세요. 놓고 먼저 만났을 때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 놓고 진리를 만지갖고 이것이 이 빛으로 하여금 이 사회를 얼마나 빛나게 만드냐. 내가 하면 이 사회가 좋아지고 나는 스스로 빛나고 됩니다. 뭔 욕심들 내사. 욕심이 필요가 없어. 진리는 우리 거지 내 게 아니거든요. 욕심이 필요 없어. 같이 닦았지만 어디서 기 나왔든 한 개 나와버리시면 된기라 그만. 그걸 잘 써야지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도 진리를 내가 한번 쏟아봐야지. 네 평생 가다가 니는 죽고 말지 안 나와요. 그 진리를 흡수해서 내가 스스로 빛날 때 나의 진리도 나오는 기라.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응? 무슨 이해돼요? 예.